일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우리는 종종 미래의 목표를 쫓고 과거의 실수를 곱씹느라 현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의 비결은 멀리 있는 꿈이나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내 앞에 놓인 일들, 사람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에 집중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깊은 평온과 기쁨, 그리고 명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여정을 찾아보세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왕국을 다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불필요한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1. 모든 행동에 적합한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3. 내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왕은 며칠 동안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신들을 모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전하, 적절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예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국을 지키는 장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입니다. 아니면 종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대신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도 왕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왕은 여러 날을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느 날 평민으로 변장하여 산속의 은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은자를 찾았을 때 은자는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러 왔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올바른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은자는 왕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은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보고 왕은 말했습니다. 지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대신 땅을 파드리겠습니다. 은자는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삽을 건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왕이 피곤함을 느꼈을 때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러 왔습니다. 답을 줄 수 없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남자가 배를 붙잡고 피를 흘리며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왕과 은자는 그를 은자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남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전하를 죽이러 왔습니다. 너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가? 전하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전하께서 제 형을 죽이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전하께서 은자를 혼자 만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숲에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가 돌아오지 않자 제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전하의 경비병들이 저를 알아보고 공격해 이곳까지 도망쳤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전하께 해를 끼치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구해주셔서 깊이 반성하고 감사드립니다. 왕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와 이렇게 쉽게 화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를 용서한 뒤 그의 가족에게 재산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왕은 또한 왕실 의사를 보내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왕은 은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답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은자는 말했습니다.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다. 왕은 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은자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나를 도와 땅을 파지 않았다면 돌아가는 길에 매복 공격을 당했을 것이고 나와 더 오래 머물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당신이 나와 함께 땅을 파고 있었던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으며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남자가 왔을 때 그를 치료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를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이고 당신은 그와 화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그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말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친구여,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의 불확실한 일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눈앞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인생은 훨씬 더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항상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찾고 있는 행복이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소중한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함께 진정한 푸를 먼 곳이 아닌 바로 발밑의 땅에서 찾아가는 깊이 있는 교훈을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속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 농부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묻힌 땅을 소유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땅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다이아몬드가 있는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절망한 그는 바닷가에서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땅을 산 새로운 주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풍성한 과일과 꽃들로 번성하는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농장은 큰 부를 가져다 주었고 새로운 주인은 그 땅이 사실 다이아몬드 보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는 방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노동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자신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으로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것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들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먼 곳에 있거나 더 나은 것을 찾아 끝없이 헤매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일상적인 기회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농부의 여정은 우리가 종종 현재의 현실보다 더 나은 꿈을 쫓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고 믿으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농부의 옛 땅이 새로운 주인의 손에서 보물로 변한 것처럼 이는 우리 각자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상징하며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인내와 헌신으로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의 이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유합니다. 삶의 다이아몬드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할 때 그 진정한 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메시지는 더욱 깊게 다가오며 우리의 인생 여정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를 성취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농부의 이야기는 진정한 부와 만족으로 가는 길은 성실한 노력,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현재 순간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가치를 길러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 속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숨겨진 진정한 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2부 중년의 삶. 우리는 중년에 이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각 10년은 그 나름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는 청춘의 활기로, 30대는 경험을 음미하는 시간으로, 40대는 지혜로, 50대는 평온함으로, 60대는 여유로움으로, 그리고 70대에 이르면 우리는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나이를 우아하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의 끔찍한 경험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후에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생존 이유는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아니라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학자들이 대중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89%의 응답자들이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62%는 자신들의 삶에 신성한 요소가 있어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외적인 모든 것은 사소하며 기쁨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세 가지를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찰력, 열린 사고, 그리고 내려놓음.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며 서로의 관계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반자 관계에는 인내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돈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손익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모든 것은 사소해지고 기쁨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운동해야 하고 낙담해도 미소를 지어야 하며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젊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건강, 그리고 항상 곁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산할수록 기쁨은 줄어들고 걱정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따뜻한 감정, 먹고 입을 것의 충분함, 건강, 그리고 사랑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싶지만 시간은 결국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실망과 후회를 안고 그것들을 평온으로 바꾸어 갑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 패기는 조용한 평온함으로 변합니다. 꿈은 폭풍 속에서도 출항하는 돛이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현재를 충실히 살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3부. 중년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세 가지. 중년은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현명한 결정을 통해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중년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이 메시지는 개인의 성장을 촉구하며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욕망과 사회적 압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행복과 성공의 환상을 쫓기 쉽습니다. 이 글은 잠시 멈추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며 외적인 인정이 아닌 내적인 만족으로의 전환을 권장합니다. 비현실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 본연의 가치와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름길이나 즉각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성취와 성장을 통해 얻는 지속적인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은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생의 지름길은 없지만 성공의 길은 헌신과 인내, 진정성으로 포장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중년의 성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찾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가장 보람 있는 여정은 우리 자신과 꿈에 충실할 때 얻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 과도한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양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진정한 관계의 기본 원칙인 상호 가치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단순히 사람의 수가 아니라 친절과 상호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거나 자주 얼굴을 내비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의 가치를 더하고 그들이 나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개인적 성장과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끌어당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인상 깊게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기술, 성격, 개인적인 강점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일정 수준의 능력과 가치로 끌어올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때문입니다. 3. 약한 마음 내려놓기. 이 메시지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적 짐을 덜어내고 회복 탄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종종 친절로 오해되지만 이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움은 미덕이 아닌 오히려 평생 후회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마음과 단호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은 기존의 친절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도전하며 타인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제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유부단함이 잘못된 결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행복과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고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라는 호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집착과 감정적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즐거운 중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부. 사람들 중 일부가 친구나 가족 관계가 부족한 4가지 이유.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의 길은 우리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독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이 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사회적 기대의 소음이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말입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이 자기 발견과 내면의 명확성으로의 여정은 강력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얕은 인간관계보다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러한 선택이 더 풍요롭고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7. 고독의 아름다움을 포용하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독의 예술은 종종 간과되는 보물입니다. 만약 사교가 당신의 강점이 아니라면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고독의 순간들은 때로는 군중 속에 묻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욱 충만하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기쁨과 슬픔은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로 가득합니다. 번영과 쇠퇴, 기쁨과 절망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덧없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에서 보면 미미한 일일 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삶의 변화를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독을 포용하는 것은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며 우리 내면의 세계가 외부 세계의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조용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고독에서 세상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끝없는 꿈에 빠지지 않고 내면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친구와 가족 간의 유대가 부족한 4가지 이유. 1. 진정한 우정을 깨닫는 고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따뜻하고 친근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마치 친구인 듯 보이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마치 환상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른바 친구라 불리는 사람들이 기쁠 때만 함께하고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깊은 실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시련이 닥치면 인간관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였던 친근함의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가 가깝게 느꼈던 이들이 실제로는 멀고 무관심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배신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때 우리의 삶을 웃음과 동료애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거나 더 나아가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혹한 진실은 친구라는 개념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곧 강한 지원 체계를 의미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함께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드문 존재들이 진정한 친구이며 그들의 존재는 매우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반복되는 배신과 실망은 결국 방어적인 고독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벽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일정한 거리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불확실한 타인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려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유대의 취약성은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번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그들은 우정에 대한 관점이 지혜와 함께 약간의 쓸쓸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했던 몇몇을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해지며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은 더 신중한 우정 접근 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2. 자연스럽게 친절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 선천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관계의 복잡한 망에 쉽게 얽히게 됩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아름다운 자질이지만 교활함과 기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그들의 약점이 되곤 합니다. 이들은 삶의 거친 현실에 닿지 않아 열린 마음과 순진한 생각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선한 면만을 보려 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에 숨겨진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경험은 폭풍 위에 떠내려가는 연약한 종이배와 같습니다. 그들은 조작과 배신의 파도에 휩쓸리며 복잡한 인간관계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으로 깊은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곤 합니다. 이런 투명성은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계산적인 사람들에게는 쉬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기만으로 인한 반복적인 상처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한때 개방적이고 신뢰하는 성격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고독 속으로 물러나며 자신의 회사 속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이들은 더 신중하게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신뢰를 주는데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쓴맛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호책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고립된 상태 속에서 그들은 진정성을 증명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충성을 보냅니다. 그들의 사회적 범위는 줄어들지만 그 작은 범위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매우 강하고 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충성심으로 그들을 지킵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온정과 자비를 내뿜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그 따뜻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강한 정신력의 증거로 기만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3. 내면의 명확성과 자기 삶을 포용하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와 의견에 휘말려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타협의 여정은 자유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점점 소멸시킵니다. 그러나 외톨이로 보이거나 친구가 적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무뚝뚝하거나 차갑다고 오해받지만 실은 내면의 명확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명확성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원칙과 욕구를 타협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싫어해서 혼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로 인해 얻는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자기 삶을 완전히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개념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타인을 돌보고 기대에 부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명확성과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을 뜻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아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며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면의 명확성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자신의 삶에서 오는 깊은 평화와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독립성과 자립심.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독립성과 자립심의 덕목은 특히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깊이 울려 퍼집니다.
이 세상에는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이며 불확실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얽히기보다는 개인의 성장에 더 나은 투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생은 자기 개성과 내면의 힘을 키우는 여정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의존을 두는 것이 실망과 환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의도는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냉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 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과 힘을 길러내고 잘못된 신뢰와 피상적인 관계의 함정을 피합니다. 그들의 사회적 교류 방식은 상당히 선택적입니다. 이들은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대신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실제로 지지해주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로 둘러싸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인간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깊이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며 자신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립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은 의도와 명확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합니다. 그들의 여정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독립성과 자립을 통해 그들은 자존감, 존엄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의 길을 개척하며 잘못된 신뢰와 피상적인 관계로 인한 함정에서 벗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충만한 삶의 본질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수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의 깊이에 있습니다. 고독의 지혜는 진정한 만족과 강인함이 외부 관계의 변덕에 구속되지 않고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역경을 견뎌내는 드문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삶의 폭풍을 헤쳐나간 이들에게 내면의 명료함과 자립을 추구하는 것은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존중하고 고유한 여정을 받아들이며 사회의 피상적인 기대를 거부하는 부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타협으로 쌓인 껍질을 벗어던지고 자립의 순수함을 기뻐하며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는 데서 깊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기만에 상처받은 온화한 영혼들은 우리에게 끈기와 진정한 연민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순수함에서 성숙한 지혜로 나아가는 여정은 일시적인 관계보다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신중한 관계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독립성과 자립의 덕목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임을 일깨워줍니다. 자존감, 존엄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인함을 기르며 우리는 의도적이고 힘있는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결국 인생의 아름다움은 고독과 연결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진정하게 살아가는 용기에서 그리고 내면에서 기쁨을 찾는 지혜에서 발견됩니다. 나이가 든 성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깊이 공명하며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고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며 매일을 새로운 목적과 성취감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